안녕하세요. 청약이신 IMFP 정지영입니다. 여러분, 사전 청약 당첨되셨나요? 아쉽게도 사전 청약 저축만 된다고 해서 예금자, 부금자, 그러니까 민간 분양 준비했던 사람들은 유유 울고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번엔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제도는요, 사실 지금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은 공공이잖아요. 나라가 알아서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민간 사전 청약은 조금 다릅니다. 민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공공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미안, 롯데캐슬, 자이, 힐스테이트 이런 브랜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브랜드의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민간 분양 사전 청약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이 건설사들도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사전 청약 주요 절차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택지 공급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택지 공급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전 당첨자의 모집 승인이 나고 사전 청약을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 사전 청약 신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분양에 사전 청약 접수하는 데에서 아마 접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 청약에 선정이 되고요,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계약에서는 계약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사를 확인해서 이제 사전 청약 당첨자로 되는 거죠. 그리고 본 청약 때는 사전 청약 당첨자는 이제 당첨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공급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계약금이 이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사전 청약하고 완전 비슷한데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세요. 사전 청약의 유의사항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택수 조건은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공분양의 사전 청약의 기준은 무주택자가 기준이잖아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하지만 민간 분양의 사전 청약은 우리 1순위 조건, 무주택 또는 1주택자. 1주택자도 사전 청약이 된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내가 1주택자였는데 여기 정말 좋은 곳이 나왔어. 사버리면 여러분,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면 이제 취소가 된다라는 거죠. 주택수 유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주기간입니다. 사실 이 거주기간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주는 건데 사전에 주기 때문에 투기가여지구는 2년, 조정대상 지역은 1년 동안 그 지역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헷갈리죠? 그 사전 청약 당시 전후로 2년, 투기가요 전후로 1년만 하면 여러분들은 거주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과 특별공급 횟수,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똑같이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여기 4번이 별표입니다. 예전에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당첨되고 본 청약 당첨될 수 있어. 그러면 만약에 본 청약 당첨되면 사전 청약 취소야. 괜찮아 그냥 해도 돼 했지만 민간 분양의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약, 본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세대 구성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분양의 사전 청약에 당첨자는 다른 곳에 당첨이 될 수 없다. 만약에 거기에 당첨이 된다면 이 민간 사전 청약의 취소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있고 당첨자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당첨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청약 비교가 나왔습니다. 공공 및 민간 사전 청약 비교인데요. 이것은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제가 바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는요,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그리고 민간 사전 청약하고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 지금 하는 1차, 2차 영상 보셨죠? 이제 3, 4차가 있는데 여기서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특별공급이 75% 너무 많다.
하지만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이 63%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급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사전 청약 기준 시 1순위 제한 조건은 같고요. 그리고 주택수 유지하는 거는 같고요. 여기서 타 청약 당첨 여부입니다. 본 청약 시까지 일반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여기도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분양의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반 청약, 본 청약은 안 된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민간 분양의 사전 청약은 일반 청약에 참여가 제한된다. 청약할 수 없다.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전 청약에 대해서 분리를 했을 때 정말 신중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당첨되기 어렵죠. 민간 분양이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와, 지도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주, 대구, 경상권, 충청권도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왠지 우리가 많이 접했던 곳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매각 택지 중 사전 청약 참여 후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이 있는 게 인천 검단입니다. 인천 검단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 민간 분양의 사전 청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주 회천, 오산 세교, 파주 운정, 동탄 이, 의왕 고천, 평택 고덕이 있습니다. 와, 여기는 대부분이 대규모 택지 지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서울, 경기, 인천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두 눈 뜨고 크게 보실 거는 바로 평택 고덕입니다. 평택 고덕은 여러분 전국 청약, 해남에 살아도 울릉도에 살아도 그 지역 조건이 없는 게 바로 평택 고덕입니다. 여러분 사전 청약, 전국적인 사전 청약이 되는 이곳을 여러분 꼭 노리시고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경제TV 청약의 신코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하셨죠? 여기 할 땐 여러분 특별하게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권에서는요, 김해, 그 다음에 부산, 청주, 그 다음에 울산 이렇게 사전 청약을 하는데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을 한다라고 합니다. 위치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여기도 사전 청약하는 지역이라면 택지지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21년도에 사전 청약 조건부 신규 매각 택지가 있습니다. 요게 무슨 말이냐? 21년도에 요거 택지 매각할게. 너 사전 청약 해줄래? 하고 택지를 이렇게 팔게 되는 겁니다. 이 택지를 판 거는요, 23년까지 88,000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들이 보이네요. 남양주 진접 2. 여기 사전 청약 했잖아요. 공공분양만 했는데 아쉽게도 정말 민간 분양인 사람들은 못했다면 여기 꼭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분리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있잖아요. 1주택자도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은 동그라미 해놔야 돼요. 남양주 진접이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 그 다음에 파주 운정, 고양 장항지구가 바로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1주택자도 당첨 가능성이 높겠죠. 8호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도 투기가야지구에 추첨제가 있지만 아무래도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가 아마 분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전략이 달라지겠네요. 1주택자도 사전 청약 당첨될 수 있다니까 정말 좋고요. 우리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당첨되려면 처분 조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처분 조건은 사실 입주하자마자 팔면 너무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여기는 본청약 입주까지 아마 기간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청약 정보 돈 안 들잖아요. 어떤 수수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전 청약 나올 때 그냥 청약 한번 해보세요.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전해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재당첨 제한도 있기 때문이죠. 와, 그리고 지방권에 보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여기가 어디예요? 세종. 야, 세종도 전국청약. 여러분, 전국청약 꼭 기억하셔서 평택고덕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꼭 청약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대구도 하고 양양도 하고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이 이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택지지구만 나오는데 서울 없잖아. 여러분, 서울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영상 돌려볼까요? 3080 이사 대책에 나오는 것들을 대부분 여기서 사전 청약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전 청약도 바로 서울에 있습니다. 최근에 4군데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증산 4구역, 연신내, 쌍문역, 동측, 방학역, 여러분 여기 다 역세권이에요.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공급의 추정 분양가까지 나왔습니다. 와, 주변 시세 대비 너무너무 싼데요. 서울 안에서도 사전 청약 나오니까 여러분 정말 사전 청약 희망 고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아예 하지도 못했던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적으로 여러분 청약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계속 목매 달지 말고 여러분 청약도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전략 중에서는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청약만 계속 기다리다가 집값이 상승해서 실의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청약으로 도전을 해보다가 다른 방법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청약에 도전도 해보고 너무 힘들다. 그럴 땐 다른 방법도 해보면 더 좋습니다. 정말 청약의 신에 뼈 때리는 충고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당첨되면 꼭 당첨됐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